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했던 거 간단하게 리마인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출력에 대해서 알아봤죠. 출력은 system.out.println. 자, 여기에서 이 괄호 안에다가 출력하고 싶은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를 출력하고 싶을 때, 문자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쌍따옴표로 감싸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쌍따옴표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비록 숫자를 쓰시더라도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는 제가 이거를 하나씩 쳐서 손에 익혀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제 좀 손에 익으셨으면은 제가 단축키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툴,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클립스라는 툴에서 사용이 되는 단축키고요. 단축키는 요 출력을 하고 싶을 때 길잖아요. 시스템.out.println이죠. 물론 못 칠 정도는 아니지만 빠르게 치려다가 보면은 오타도 잘 나고 뭔가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짧게 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SYSO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보시면 자동 완성이 돼요. 이렇게 다시 SYSO 컨트롤 스페이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용한 단축키들이 있으면 제가 하나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출력을 할 때 이렇게 그냥 숫자를 쓰면 요거는 정수죠. 쌍따옴표로 감싸주면 숫자처럼 생기긴 했지만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자료 그 값의 유형마다 동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1.0 요것도 1과는 다른 정수와는 다른 실수 유형이고요. 자, 그리고 트루 또는 펄스, 이게 어제 막판 했던 논리값이었죠. 요거 역시 논리값 역시 쌍따옴표를 붙이냐 안 붙이냐 요거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유형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바에서는 각각 이거를 정수는 인트, 실수는 더블, 문자는 스트링, 논리값은 불림이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자, 이 자료용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변수를 만들 때 반드시 앞에 변수에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이 자료용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수를 저장하고 싶을 때 정수 저장하는 변수 A를 만들겠다. A는 변수명이 되고요. 이거는 변수의 타입, 자료형이 되죠. 변수를 선언할 때, 최초에 한 번 선언할 때는 자료형을 붙이고 이름을 붙이고 만들어주고요. 그 이후에 한 번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A라는 변수를 사용하려면 그냥 이름으로 불러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변수는 언제만 대입연산자 왼쪽에 올 때만 이렇게 왼쪽에 올 때만 저장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요. 그 외에는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값을 대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엔 A가 그냥 A고요. 그 외에 A가 쓰여 있는 부분은 그 A를 그냥 저장하고 있는 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변수의 특징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가자면 선언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 그리고 중복 선언 안 되는 거, 그렇죠? 같은 이름으로 두 번 만들면 안 되죠. 대입연산자 기준 왼쪽, 오른쪽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값은 한 개만 저장 가능합니다. 이 두 개만 잘 염두에 두시고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산술연산자랑 비교연산자 같이 했었죠. 산술연산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퍼센트, 나머지 구하는 기호죠. 자, 그리고 비교연산자에서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요거죠, 요거. 크거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비교하는 대상을 포함하는 경우죠, 이거는. 이게 왜 이제 좀 중요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이 꼴이 꺽쇠보다 뒤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순서 좀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 꼴 두 개 쓰면은 요게 이제 같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랬죠. 같지 않다라고 할 땐 느낌표를 하나 붙여서 not equal. 잠시만요. 혹시 지금은 들리시나요?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네, 저희가 지금 어제 했던 거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어제 했던 내용 정리한 거니까 이거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형이 4개 있다라는 거, int, 더블, 스트링, 불릿, 그리고 변수는 이제 값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라 그랬죠. 그래서 선언하고 사용을 해야 되고요. 선언할 때는 이름과 자료형 두 개를 사용해서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변수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이에요. 선언하고 사용을 해야 되고, 중복 선언 불가능하고, 자, 요 대입 연산자 이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것과 값은 한 개만 저장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연산자는 이제 산술 연산자랑 비교 연산자를 했었는데, 산술 연산자에서는 요 퍼센트 기호를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출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교 연산자에서는 요거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할 때 꺽쇠가 무조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 순서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이 대입 연산자한테 뺏긴 이걸 수학에서 원래 이제 같다라는 의미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대입 연산자한테 뺏겼으니까 이거를 두 개 써서 표현을 하게 됐다. not equal 같은 경우는 같지 않다라는 걸 표현할 때 쓴다 그랬죠. 자, 이렇게 어제 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비교 연산자 문제 하나 드렸었거든요. 이런 문제였죠. 근데 뭐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들 한번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 보시라는 의미로 드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답을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정답 올려드렸어요. A와 10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A는 대입연산자 왼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10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대입연산자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대입연산자 아니에요.
자, 그럼 요거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면 true로 계산을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true가 나올 거고요. 자, 근데 어차피 요거에 맞게 다 제가 적은 거라서 답을 잘 적었으면 다 true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A와 10이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근데 10이 10과 같지 않다라고 보면, 아, 요거는 틀린 말이 되겠네요. 이건 펄스가 나옵니다. 자, 같은 걸 같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죠. 요거 역시 틀린 말이 되죠. A가 10보다 크다. A는 10인데 10보다 클 수가 없죠. 또 틀린 말이 되고요. 대신 요거는 이제 맞죠. 비교 대상수까지 포함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true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 문장대로 기호로 표현할 수 있냐, 그리고 true랑 false가 나오면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알 수 있냐, 이해할 수 있냐, 이 정도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여기 boolean이라고 돼 있죠. 논리값을 저장하는 변수에다가는 boolean이라고 붙여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얘는 C에는 false가 들어있으니까 false로 고쳐서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는 true가 들어있으니까 true로 고쳐서 생각하시면 돼요. 같지 않은 걸 같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교형 산재까지 봤고요. 소스 코드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변수였어요. 변수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값이 있습니다. 값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 전복문, 이렇게 4개가 핵심이에요. 소스 코드를 이루는. 뭐 어떤 언어든 언어 불문하고 이런 개념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조건문을 볼 차례고요. 자, 일단 조건문의 생김새 먼저 봅니다. 자, 조건문이라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 명령을 하나 입력을 했을 때, 작성을 했을 때, 자, 실행을 하면 이게 무조건 실행이 되죠.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끝입니다. 그래서 그럼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모든 명령어를 실행시켜요. 예외 없이. 물론 이제 주석으로 되어 있는 건 건너뛰겠지만 예외 없이 다 명령어를 실행을 시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코드를 일단 적어놓고 컴퓨터한테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컴퓨터가 그거를 읽고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가 실행하는 와중에, 야, 만약에 네가 상황이 A면은 이렇게 하고 상황이 B면 이렇게 해라 라고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한테 실시간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편지를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편지에다가 미리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해야 될지를 다 적어놔야 돼요. 실시간으로 말을 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코드가 실행이 돼야 할 때가 있고 안 돼야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컴퓨터한테 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네가 어떤 상황에서는 이걸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하지 마 라고 명확하게 편지에 써야지, 그냥 뭐해 라고만 쓰면은 정말 그거 다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컴퓨터한테 편지 쓴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조건에 맞을 때만 코드를 실행하라 라는 말을 컴퓨터한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구문입니다. 문법이에요. 자, 그럼 일단 생김새부터 볼게요. 자, 조건문은 이렇게 만들어요. if, 영어에서 if, 만약에. 그리고 여기는 조건이 옵니다. 조건. 그리고 중괄호 열고 닫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이라면
요 안에 있는 걸 실행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 안에 있는 걸 실행해라. 자,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좀 더 우리가 프로그래밍적으로 얘기를 하면 조건이 참이라면 이걸 실행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참. 자, 저희가 이제 자바에선 참을 뭘로 표현하는지 알잖아요. true. 거짓은 false. 그래서 조건문에서는 이 논리값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조건이 참이라면 여기 있는 게 실행이 된다.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겠죠. 거짓이라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안녕하세요 잘 나오죠. 요거 실행이 된 거겠죠. 자, false라고 붙여놓고 실행을 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실행이 안 된 게 아니고 실행이 됐는데 여기가 false이기 때문에 요만큼을 건너뛴 거예요. 바로 요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런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일단 여기가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실행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여기를 true로 해놓으면 사실 의미 없죠. 무조건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를 true로 하지 않고요. 조건을 만듭니다. 조건을. 자, 여기서 조건은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변수가 포함된 식. 변수가 포함된 비교식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변수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달라지는 거 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자,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우리가 봤던 비교식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A는 10. 이런 게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물론 A라는 변수가 지금 사용하면 안 되죠. 선언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A를 이렇게 선언을 할게요. 값도 하나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행을 하면 당연히 출력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A는 5니까 이게 만족하지 못하죠. 참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실행될 조건은 뭐다? A가 10일 때. A가 10인 조건을 만족하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제 10으로 바꿔주면 실행이 되죠. 여기를 5로 해주면 실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건들지 않아도 변수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 코드가 실행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때 써요. 조건문. 이런 걸 조건문이라고 해요. 자, 됐죠? 자, 그럼 조건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컴퓨터한테 뭔가를 시키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실행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요거를 보통 날씨 다른 인사말 하기로 많이 예시를 듭니다. 자, 3개의 인사말을 만들 거거든요. 자, 맑음, 날씨가 맑을 때.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고요. 자, B가 올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주고요. 자, 뭐 그리고 눈이 올 때 이렇게 세 개의 인사말을 준비를 했는데 요거 실행하면 그냥 세 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를 날씨에 맞게 컴퓨터한테 시키고 싶은 거죠. 야, 만약에 맑으면은 요거 실행하고 비가 오면은 요거 실행하고 눈이 오면 요거 실행해라. 이 중에 하나만 실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해라, 언제 어떻게 해라 이런 걸 다 얘기를 미리 작성을 해놔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if문을 이용해서 실행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일단 이 하나만 가지고 해볼게요.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중괄호 안에다가. 자, 그럼 이제 여기만 여러분이 채워주시면 되겠죠. 사실 조건문은 이거 만들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를 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어떻게 만들지를 잘 고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 변수를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true가 되기도 하고 false가 되기도 하려면. 자, 그래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여러분이 제일 사용하기 편한 게 int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nt로 해주시고 여기다 숫자를 하나 아무거나 넣어주세요.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요 변수의 값이 1이면 나는 요거를 날씨가 맑음으로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컴퓨터한테 날씨에 대해서 얘기할 때 1은 맑음이라고 하겠다. 2라는 값은 B라고 하겠다. 3이라는 값은 눈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딱 정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뭐가 날씨가 맑은 겁니다. 그러면 날씨가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오고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조건을 이제 만들 수 있겠죠. 날씨가 맑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날씨가 맑을 때는 웨더에 1이 들어있을 때죠. 웨더가 1인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웨더가 1이라면, 다른 말로 날씨가 맑음이 맞다면 이거를 실행해라. 이렇게 말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얘는요, 비가 올 때만 실행돼야 되죠. 그래서 웨더가 2일 때만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해줄게요. 이건 웨더가 3일 때겠죠? 자, 그리고 요거 34번째 라인을 31번째로 옮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마우스로 긁어가지고 컨트롤 X 잘라내기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넣는 경우가 있는데 요것도 나쁘진 않지만 유용한 단축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 라인을 전체를 위아래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을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때 잘라넣기 하는 것보다 Alt 누르시고 위아래 해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것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잡아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if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지금 실행하면 이제 뭐가 나온다? 요거는
3, 1 같지 않으니까 펄스가 나와서 실행이 안 되겠죠. 얘도 3, 2 같지 않으니까 실행이 안 되겠죠. 3, 3 같으니까 실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2로 바꿔서 B가 옵니다. 이렇게 B가 오는 걸 표현할 수가 있고요. 1을 넣어주면 날씨가 맑다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인 조건문은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변수를 하나 준비를 해놓고요. 그 변수의 값이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뭘 넣느냐에 따라서 그때 변수가 바뀌는 값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뀌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바뀌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예제는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소지금 해놓고 소지금이 얼마 이상이면, 만 이상이면 치킨을 시켜 먹고요. 소지금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만요. 뭐 5,000원보다 적으면 뭐 떡볶이를 시켜 먹든가. 그리고 1,000원 미만이면 과자를 하나 사 먹던가.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지금에 맞게끔 행동을 하겠죠. 자, 일단 근데 요거는 지금 조금 잘 나오진 않을 거예요. 요 예제는 좀 이따가 한번 손을 보도록 하고요. 이건 지금은 잘 안 나올 거예요. 지금은 딱 요걸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문제를 좀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